매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조국 후보자 이야기부터 해보죠. 조국이 하여튼 조국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민주당도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죠. 예.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9월 2일과 3일 이틀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일정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많이 화가 났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 8월 말을 원래 주장했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리고 하루를 주장했었는데 다 양보한 거 아니냐. 법의 뚝이 사실상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예. 조국 후보에게는 뭐 법을 어겼다, 뭐 자유한국당에서 뭐 범죄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본인들은 스스로 법적인 시한을 지키지 않고 무법정지 뭐도 아닌데 그런 국회법에 나와 있는 청문회 일정을 지키자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저는 뭐 하루도 할 수 있고 이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전에도 이틀 한 적이 있고. 예. 그러나 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에게 뭐라고 나무랄 자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양당이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9월 2일, 3일 날 실시가 되기로 했는데 한국당에서 보이콧을 하겠다 청문회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이번에 보이콧을 검토했다가 결론은 유보시켰다고 합니다만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피의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보이콧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고소 고발은 자유한국당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혹이 많습니다만 그게 불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청문회를 열어서 후보자 말을 들어봐야 될 텐데 후보자 말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발했는데 피의자가 됐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 이건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순도 모순이지만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피의자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티즌들이 이 나경원 의원 딸 입시 의혹도 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고발해놓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피의자다. 이렇게 주장하면 본인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건이 고발됐다고 그래요. 조국 후보자에게. 그러면 저는 검찰이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맞았느냐 하는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자유한국당 요구대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면 검찰 잘한다. 이렇게 환영하고 박수를 칠 일이 아닌가요? 수사가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 수사를 하라고 할 때고 또 하려고 하니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앉아있으라는 얘기예요. 서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수사가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지켜보고 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은 민주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청문회 없이 장관 3명을 임명했어요. 그 유명한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있죠. 청문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청문회 없이 임명해도 되고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청문회가 법정 시한을 넘겨 또 이틀씩이나 합의를 한 것은 저는 좀 불만족스럽습니다만 어쨌든 합의를 했으니까 청문회는 해야 되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후보자의 친인척들에 대해서 직접 청문회장에서 부르겠다 증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망신주기로 흐를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뭐 노모라든가 아내라든가 딸까지 부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도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할 때 당시 권성동 간사하고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협의와 합의를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 80명이나 90명이나 했잖아요. 그냥 그건 막 던지는 카드이고 실제로 지금 한 20여 명으로 이제 좁혀들었는데
민주당에서는 한 10명에서 15명 예.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야 증인이 채택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여야 합의를 좀 지켜보고. 그리고 가족을 청문회로 예. 부른다는 것은 아니 조국 후보가 가족 일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따로 다른 가족들이 와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건 지나치게 이것은 망신주기, 모욕주기,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심리적 타격, 심리적 뭐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카드이지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 카드죠. 예.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이 시점에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단 말이죠. 청와대도 몰랐다고 하고 법무부도 몰랐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선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예. 본인의 업무를 다했다 뭐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어제 압수수색을 했어도 자유한국당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또 나중에 했으면 왜 늦게 했냐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11을 위한 시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뭐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무엇을 하더라도 예. 뭐 잘했다고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과연 이 시기에 청문회를 어렵게 합의한 시점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고시기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예. 좀 들어요. 이해찬 대표도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한 것 같은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윤석열 총장 임명되기 전에 저하고 이 시간에서 이야기하면서 의원님하고 윤석열 총장을 선택한 것이 검찰총장으로 대통령이 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예. 윤석열이 지금 좋아서 임명을 하지만 그도 특수통 검찰 출신이고 예. 검찰의 권력을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꺼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예. 저는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검찰이야. 혹시 좀 힘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기계적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 우리 할 일 한다 하지만 그 후과로 정치적인 이득과 손해를 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사실상. 어쨌든 압수수색은 벌어진 일이고 뭐 기왕의 원칙대로 한다고 하니 하여튼 뭐 검찰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이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부산대 교수 PC를 압수했는데 거기서 어떤 문건이 나왔다. 이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그 문건이 어떻게 해서 그 보수 언론이 입수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저는. 30군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조국 후보 청문회를 연다 하고 국회에 이제 열어달라고 하고 근데 각종 자료가 나왔잖아요. 근데 검찰이 과연 언론 보도 내용 이외에는 본인들도 뭐 내사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뭐 해봤자 열흘인데 지금. 예. 30군데를 무작위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영장에 무슨 혐의 내용이라든가 의심 갈 만한 사항을 적시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30개를 그냥 훑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뭐 수사상 정보를 알고 그랬을까? 아니면 그냥 훑어가기 식으로 그냥 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의심이 들고 또 하나는 보고해야 될 법무부나 청와대 같은 경우는 뭐 수사 기밀상 없을 수 없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왜 언론에는 또 이것을 흘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대라고 하는 네. 그게 또 가동됐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예. 30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비밀은 없죠, 세상은. 그러니까 누군가 흘려줬을 가능성이 높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길목을 지키고도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 내부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김빼기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은 자기 살 깎아내는 건데 예. 당연히 뭐 반대가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 보호를 하지 말고 검찰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생각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총장 지지파도 있을 것이고 예. 반대파도 있겠죠. 예.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청문회를 어쨌든 거쳤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하면 검찰 수사는 계속된단 말이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럼 제대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찌저찌 해서 조국 장관 임명이 됐어요. 예. 근데 검찰은 또 자기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예. 장관을 수사를 해요. 예. 그 순간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자. 예. 이게 당연히 수사하겠죠. 당연히 수사는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은들 조국 법무부 장관 밑에서 수사를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예. 자기 수사를 자기가 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또 생떼를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진퇴양난에 예.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은 지금 꽃놀이패다. 낙마하면 낙마하는 대로 좋고 임명하면 임명하는 대로 좋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럴수록 이제 조국을 수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조국이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한들 제대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겠느냐. 또 총선에는 민주당으로서 조금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공격수고 민주당은 이제 수비수인 것은 이제 분명하죠.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처음에는 국민들도 이게 뭐지 했는데 지금 이제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이 양상돼 있고 그 가짜 뉴스에 경도된 경우가 너무 많았죠. 예를 들면 조국 딸 포르쉐를 탄다. 예. 뭐 아반떼 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보도가 나오면 거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또 가짜 뉴스가 조국 딸은 시험도 안 보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갔다. 시험을 다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한영애고 같은 경우도 특별전형 특례 입학도 아니고 예. 처음에는 정원에 입학 아닌가? 예. 실력이 없어서 뒷문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일반 전형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게 뭐지? 분노한 것은 뭐냐면 조국 딸은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뒷문으로 예.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갔대. 이거였잖아요. 그게 다 지금 가짜 뉴스였잖아요. 그래서 예.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아까 특감 얘기 나왔습니다. 특검 이야기가. 나경원 원내대표 계속해서 특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지금 조국 후보자 논란이 권력을 이용한 비리나 불법이 아니거든요. 의혹만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뭐 도덕적인 논란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공정, 정의, 평화를 외쳤던 사람이 자기 딸한테는 아니네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과연 특검거리가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자꾸 이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겠지만 예. 이것은 아무리 10분 100번 양보하더라도 예. 가족 의혹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특검거리는 되지 못하고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을 왜 이렇게 반대할까?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되고 조국 법무장관이 되면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레 겁먹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나 예. 이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어렵게 청문 일정이 다 합의했는데도 또 보이콧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조국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황교안, 나경원이 예. 소환될 수밖에 없어요. 어허.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조국 청문회이긴 하지만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에 대한 자료 요구도 할 수도 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예.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다 조국 이야기여서 저희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이 중요한 걸 좀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서기호 변호사한테 좀 많이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는데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아마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종료 선언하고 독도훈련 한 것과 관해서 미국이 연일 우리 정부를 조금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요. 조금 지난 일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드 배치 관련해서 중국에게 3불을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MD 배치에 대해서는 MD 체제는 들어가지 않겠다.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과 동맹 관계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예. 근데 미국은 끊임없이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예.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도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위안부 합의도 빨리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압박해서 졸속 합의를 한 정황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바라는 입장, 한미일이 좀 잘 지내자. 특히 일본과 한국 군사정보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빠지더라도 예. 한국과 일본이 잘 중국을 지켜라, 북한을 지켜라 이제 이거였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서 약간 균열이 생긴 것은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우리보다는 동맹 관계가 더 강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 관계에서도 뭐 이런 불협화음 이런 것은 좀 있어요. 예. 뭐 관세 관련 무역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또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대중국 압박용인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또 중국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거?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익적 차원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이었지만 그렇게 결정된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 때문에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거나 균열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깊은 한미 동맹도 아니었겠죠. 예. 이거 가지고 한미 동맹이 깨지고 뭐 한미 공조가 균열되는 예. 일은 없겠죠. 지소미아라는 게 체결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한미 동맹을 했느냐.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역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또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요. 북미 실무협상을 한다고 말만 지금 믿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올해 두 번째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날이고 실무협상은 다음 달은 시작되는 겁니까? 제 예상이 그리 틀리지 않았죠, 그동안. 예.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예. 핵무기를 없앤다. 그러면 북한 남한 군사력 비교에서도 절대 열세에 놓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제 김정은 생각에서는. 위원장으로서는 북한 인민들에게 우리도 핵을 예. 없애더라도 예. 충분히 자위력이 있다, 국방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주민용으로 우리 안보도 튼튼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뭐 계속 이런 미사일 발사나 군사훈련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몇 차례 더 할 것 같은데요. 협상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북미 관계는 최긴장 상태로 올려놓고 일종의 삿바 싸움을 하면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북미 실무협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그 시기는 조만간 있겠죠. 알겠습니다. 조만간 언제인지 한번 두고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